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병진. 저는 27살 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윤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전용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는 남자 24살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여자 24살 김도도입니다. 전 자취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약간 아기도 이렇게 낳고 하고 싶다 이랬던 생각이 있었어서. 나도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지고 엄마 보고 있지?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지고 엄마 사랑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학하니까 이제 현실이 막 닥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도 생각하게 되고 뭐 가족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할 때가 왔구나 이제 이러면서. 아직 나이 어리시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22살에 내가 결혼을 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22살을 지금 훌쩍 지나서 24살이 되어본 이 시점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마음만큼은 쉽지 않구나? 생각뿐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 원래는 조금 빨리 네.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20대 때 결혼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사랑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아니 돈 많으면 뭐해?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까지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사람. 돈이 없어. 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히 감성적이다. 그러니? 너무 끔찍해요. 칠흑 같은 어둠. 그러니까 센서 남겨져. 하면서 가방 탁 내려놓고 근데 또 대가족은 막 붙자 이러는데 붙자. 가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며느리 언니 밥 차려라 바로 이렇게. 근데 밥 차리면 항상 6인분 차려야 돼. 이러면서 오케이, 나는 결정했어. 그래? 하나 둘 셋. 북적북적. 돼가지고 나도. 북적북적 돼가지고 나도. 왜냐면 요즘에 나는 그리워. 나 혼자 살다 보니까 그게 그리워? 사람 냄새가 그리워. 집에 사람 냄새 안 나? 안 나요. 무슨 냄새가 나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냄새.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잠깐. 저는 자취 생활도 오래 했고 지금 그 다음에 수험 생활도 워낙에 힘들게 해봐가지고 맨날 이제 다 불 꺼졌을 때 조용히 막 들어가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봐서 그거에 익숙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대가족. 같은 어둠. 어둠? 어둠? 집에 문을 열었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 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거 군대 때로 돌아가야 돼요.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왜 당황해? 저는 제가 정말 여유가 있으면 절대 안 해요. 나도 내 인생 이제 즐겨보는 것 같고 이제 여유로움이 생겼는데 내가 꾸려갈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는 또 다른 일에 얽매이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결혼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이 막 잘하는 거 보고 저랑 나중에 커가지고 같이 조기축구에 나가고 조기축구 근데 그게 지금 로망이 돼버린 게 내 집 살 돈 마련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집이 좀 따뜻하고 보일러가 잘 나오면 결혼을 안 안 할 할 이유가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나한테는. 난 되게 쉬워. 왜냐면 내가 지금 못하는 결혼 생각을 못하는 접고 이유가?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진짜 모든 게 돈.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좀 어려운 게 둘 다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거면 여유가 있어야 된다. 1번 제 생각. 그리고 2번 생각은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좀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무조건 진짜 해야죠. 돈이 준비가 돼 있다면은 딱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은 못할 게 진짜 뭐가 얼마나 좋아요. 있어. 근데 그게 마음이 어떡해. 나는 이거 바로 몰라. 하나, 둘, 셋. 20대. 50대? 완전 50대. 어느 정도 갖췄을 때 결혼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20대인 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집 살 돈 다 모았다. 이제 집 사야지. 나이 어떻게 되세요? 신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50대 때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기 손잡고 마트 가면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 이 소리 듣는다. 그래도 골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모든 50대. 게 시작인 20대. 진짜?
아니 모든 아, 게 시작인 20대래. 생각해봐. 내 꿈, 막 열정, 막 커리어 이런 것도 다 같이 시작되는 건데 책임을 못 질까 봐 무서워. 하나, 둘, 셋. 성대한 부담 없는 결혼식. 스몰 웨딩. 인생에 이제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좋은 그렇긴 해, 맞아. 기억으로 좀 해주고 싶어. 나는 조금만 이렇게 진짜 완전 친한 지인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막 굳이 막 성대할 필요까지는 없어가지고. 그럼 그냥 내가. 나 너 결혼식 날 그거 그냥 축의금 안 내도 돼? 그건 성대하게 해줘. 성대해야죠. 스몰입니다. 인생에 아닙니다. 한 번뿐이. 스몰입니다. 스몰이 정답입니다. 왜? 이게 허례허식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뿐이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그리고 그 돈을 아껴서 신혼여행에 더 많이 쓰면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화려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화려한 드레스 입으면서 나는 결혼할 거야. 저는 솔직히 결혼식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혼인신고서만 내도 상관없는 사람. 한 번뿐이 웨딩드레스를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나 찬성. 결혼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런 걸 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커진 걸 거예요. 맞아요. 이거 되게 신박한데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법이 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이렇게 법적인 걸로 만들 거면. 근데 뭐 동거인들을 위한 법이라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동거를 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법이 생기게 된다면 찬성하는 네. 입장? 불안함이 없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 같이 동거인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 근데 보호자가 없어요. 동거 그 법이 합법화가 되면은 이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수술 동의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전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의무가 아니지만 동거도 죄가 아니에요. 헐. 교정했는데 약간 우울해. 하나, 둘, 셋. 사회구조. 육아 스킬. 키워본 경험이 없잖아. 그리고 나는 아. 일단 엄마라는 거기에서 감정을 이입을 하니까 내 새끼가 되게 잘못 자라면 뭔가 내 탓일 것 같고 성격이나 이런 게 잘못된다면 그런 거는 다 내 육아 스킬에서 비롯된 잘못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난 이건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 하세요. 회사 다닐 때 육아휴직? 육아휴직 그것도 솔직히 눈치고 눈치 봐야지, 그지? 그리고 막 돌아왔는데 내 자리 없을 수도 있고. 내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복지가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지?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했나?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수도 진짜 있고.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나 혼자 살기에도 지금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커리어를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동시에 애를 보기가 힘든 사회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애까지 보면은 참 많이 힘들죠. 내 스킬보다 우리나라 스킬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오. 하나, 둘, 셋. 희생.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맞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기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 아닐까요? 예를 들어 지은이, 뭐 지연이 이랬다가 갑자기 이제 애가 생기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 지우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맞아요. 지우 아빠 이런 식으로. 그게 희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씁쓸하죠. 진짜. 하나, 둘, 셋. 희생. 사랑해야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 나도 그 생각은 했어. 힘들 때도 사랑을 안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을 거야. 반대한다. 경제적 여유가 되면 그런 건 존중해줘야지. 근데 여유가 된대. 그 누나가 네? 하고 싶대. 찬성이야. 그럼 바꾸실 거예요? 아니요. 근데 진짜 뭐 근데 어쩌라는 그 거예요?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 아. 그거는 못 메꿀 것 같아. 나는 찬성하는 이유가 각자의 인생이니까. 각자의 인생. 인생을 존중해주는 거가 있어서 옆에서 저는 응원을 해주겠죠. 이건 진짜 어렵다. 그게 아이를 위한 행복일까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찬성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이는 한쪽이 없는 상태로 무조건 자라나야 되는 거니까 그 빈자리는 진짜 너무나도 크거든요. 내가 진짜 개방적인 성격이거든? 어. 저건 못 참아. 왜? 저건 절대 못 참아. 야, 너 개방적이라고 하면서 저걸 못 참으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내 여동생이 아이를 가졌는데 옆에 배우자가 없어. 그러면 내 조카는 아버지가 없다. 아빠가 없는 거잖아. 그치. 동생이 결혼을 50대까지 못했어. 노후가 때문에 아이를 진짜 정말 갖고 싶은데 아이를 나중에 결혼해서 가지려고 하면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정자기적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유전자적으로는 다 이어지지 않겠지만 아빠는 생겨. 그런다고 했을 때는 유교 보이.
나 이거 시험 문제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왜? 나는 당연히 오케이지. 배우자가 없는데 더 지체를 하면은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니야? 이러면 동생 의사를 너무 존중할 것 같은데? 그치. 만약에 내가 동생 입장이었으면은 아이를 낳고 싶다 그치. 그러면 아이를 그냥 낳을 것 같아. 여성성의 문제도 관여되는 것 같아, 이거는. 난 결정했어. 하나, 둘, 셋. 경제력. 이상을 추구하기에는 이젠 맞아. 안 되는 이제 그런 나이라서 나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의 문제점은 이제 경제력이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슬픈 슬프다. 고민이다 이건 진짜. 하나, 둘, 셋. 경제력. 왜 그런 소리 쳐나오죠? 왜? 가족 못 보고 돈은 많이 벌어. 오빠한테 100억이 딱 떨어졌어. 100억 감사합니다. 100억. 가족은 100억입니다. 보셨죠? 언니! 오빠가 이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머니 노헌이라고. 돈이 없으면 여보도 없다. 그거 정말 와닿는 글귀였어요, 저한테. 나는 약간 이런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아 진짜? 이 나이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 나는 돈이 없어. 되게 나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도 되게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근데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더 어떻게 뭘 헤쳐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넌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 뭔가 물질적인 것도 채워지는구나. 그렇지. 어차피 뭐 육체는 누구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뭘 못할 자신이 없어. 오케이. 결혼은 현실이다. 나 이거 내가 나가려고 내가 할랬어 이거. 현실이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어. 따지고 보니까 따지게 되네 하나씩. 그리고 더 느껴지네. 결혼은 돈이 있어야 한다. 결혼은 돈이 돈이다. 있어야. 돈이다. 한 번 더. 결혼은 돈이다. 왜냐면 결혼 이꼴 행복, 결혼 이꼴 육아이기 때문에 모든 네. 다 행복과 육아는 돈이 있음으로써 오는 거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결혼은 희생이다. 아까 그 희생 그거를 저는 바로 주워 먹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남의 거 이게 탐내는 거 아니야. 아우 제 분량 챙겨야지. 제가 챙깁니다. 제 분량. 결혼은 사랑해서도 하지만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종교적 발언 안 되나요? 결혼은 도박이다. 뭐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진짜 대박이고 아니면은 뭐 쪽박이고. 저는 결혼은 꿈이다. 이루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이룰 수는 없는. 약간 뜬구름 잡는 거기도 해. 근데 우리는 성공할 거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이뤄낼 수 있어. 그럼.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인구토론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토론 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제한돼야 한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기조 발언을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위기는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는 당장 우리 사회를 위협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저희는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첫째, 인구 위기 대응책으로서 방송 프로그램 제한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는 인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바람직한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규제의 예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치적 요인을 심화합니다. 미디어는 수용자의 가치관이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연출된 싱글 라이프는 날로 보편화되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할 것입니다. 인구 위기 극복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선제 대응책으로서 싱글 예찬 프로그램 제한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기조 발언 시작합니다. 방송은 나라의 목소리이고 얼굴이다. 국가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방송사업에 대한 유일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북한방송법 제4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삶에 대한 개인의 의미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명실공히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실리를 이유로 특정 삶의 방식을 조명하는 방송을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저희는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명분과 효과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억압하여 민주주의의 방식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째, 제안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에게 인구 문제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 발언 잘 들었고요.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은요, 반대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최대 2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 이내에서 팀원의 첨언이 가능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측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시청자가 미디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현대 상황에서 그게 얼만큼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연구된 한국 가족관계 학회지에 실린 미혼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인식에 따르면 영향을 받더라도 본인이 기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배경, 주변 사례, 가정 환경 등을 바탕으로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등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예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미암아서 조금 더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되기에 제한이라는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첨언하여서 한 가지 논의의 구체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찬성 측께서 생각하시는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구위기 자체는 가치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미디어 통제만으로 어떤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왜 제안하자고 하느냐? 기존에 말씀해주신 기존 사람들의 가치관이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하는 방향에 저희는 우려를 표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올해 6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 중에 결혼에 부정적인 사람 중에 여성의 25.3%, 남성의 29.8%가 나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67%는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싱글 예찬 프로그램에 어떤 미디어가 주는 영향 이런 것과 결합됐을 때 아무리 정부가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요인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양성평등을 제고시켜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러하고 그 싱글 라이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면 이 인구 위기 해결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저희는 우려를 표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위기 상황은 사실 심각합니다. 위기와 재난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광범위하게 초래할 사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처한 인구 위기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이자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10년, 20년 뒤에 찾아올 인구 지진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가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고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제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께서는 어떤 지금 현재 인구위기가 매우 심각하며 가치관의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과연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논제에 있어서 이런 제한 조치라는 것이 상당히 선후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어떤 정책적 역량을 낭비할 수 있다는 조치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한 가지 이 댓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은 자신을 하나의 숫자로 보지 말라고 국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스브스 뉴스에 올라온 저출산 관련 유튜브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리고 싶어요. 닭들이 알 낳으면 양계장 주인만 좋아하지 않나? 그게 딱 한국 현실이다. 불행한 삶을 살게 할 바에는 안 낳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낳기 싫으니 아니라 낳을 수 없느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천사를 지옥에 낳고 싶지 않다.
각각 18,000명, 12,000명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댓글이었습니다. 문제는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기 어렵게 하는 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개인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대상화하지 말 것을 청년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간단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과연 비혼이 그러면 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냐를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조사한 2020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 선택의 이유로 결혼 비용 등의 경제적 문제를 굉장히 많이 꼽았습니다. 이처럼 그렇다면 이 왜 결혼이 안 하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냐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왜 가졌냐를 봤을 때 결혼을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런 현재 이 국가가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생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의 어려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의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제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결국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는 것입니다. 미디어 효과 이론의 통상적인 이해 중 하나가 기존의 정립된 수준이 약한 가치관에 그것을 강화시키는데 미디어가 일조한다는 점입니다.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정립해두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미디어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과 2030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2030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점차 줄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즉 결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진 않다라는 입장이 50%를 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입장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입장이 20%포인트 이상을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자급자족 싱글 라이프에 대한 어필을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간단하게 첨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 아이를 덜 낳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이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혼자 살고 싶어 한다 혹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적인 요인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국은 어떤 정부의 공익 실현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충분히 이 인구 문제, 심각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주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한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가 있었고 또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 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하는 흔히 경제적 불평등, 주거 부담, 인구 밀도 등의 문제에서는요 이미 여러 차례 실증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어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싱글 예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없고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헌법에서는 어떤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보다 그렇지 않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침해 최소성 원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찬성 측께서 명확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아직 답변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제한이라는 조치보다는 출산 장려, 미디엄 캠페인이라든지 그러한 긍정적이고 부작용이 덜한 방식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다른 대안들을 놔두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첨언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현재 싱글 예찬 프로그램의 제한이 사회적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제한을 강행한다면 사람들의 반발 심리만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댓글들 보면 사실 정말 과격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발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를 잘 살게 해줘야지 왜 나를 더 제한하려고 해? 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미디어적으로
바로 향유를 할 수 있는 문화까지 제한을 한다면 그 반발 심리가 더욱더 커져서 오히려 개인의 권리 침해와 악영향으로까지 저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명확히 밝히고요. 찬성 측 반대팀에서 지금 인과관계, 그러니까 방송과 저출산 고령화의 인과관계와 그것의 명백한 실효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어떤 헌법과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도 명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복리 증진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방송에 대한 심의와 제재, 법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성차별적인 관념을 강화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한글 파괴에 대한 문제나 비과학적인 태도를 조장한다고 해서 남양 특집을 제작한 PD가 연출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비과학적인 태도가 조장이 되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한글 파괴가 돼서 그 인과관계가 입증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한글 맞춤법이 잘 지켜지고 그걸 규제하면 양성평등이 실현된다라는 실효성이 확실하게 입증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까 반대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그 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구위기 극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만한 공적 가치다라고 한다면 이 미디어가 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싱글 예찬 프로그램의 그럼 제한 주체가 무엇이고 무엇을 제한하겠냐는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존에 존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심의위원회 특성상 재량권에 따라서 그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따지면 그 가이드라인을 사회적 합의에 맞게 규제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싱글 예찰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께서는 먼저 경제적인 요인에 있어서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는 오히려 싱글 예찬 프로그램 제한이 행정적, 정치적 역량의 낭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중차대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가가 효율적인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양성평등에 관한 심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성평등, 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라는 점에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싱글로 산다는 것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합니까? 오히려 말씀해 주신 방송의 공공성,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찬성 측께서 계속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도 정말 그 위기가 심각하고 저희에게도 그 피해가 올 수 있음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싱글과 혼인이라는 그 기존의 생각이 현재 세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을 때 사실 그 싱글이라는 생각 또는 혼자 사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렇게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만 13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저희 청년 세대는 결혼이 곧 출산 또는 결혼해야만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벗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더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완전히 싱글이라는 것을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제한이 반발 심리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의견 듣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싱글 가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 단언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에게 하셨던 부분은 좀 문제적으로 약간 제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심각한 만큼 이것을 과연 효율성만 따져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의 정책적인 마련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가치관의 문제를
과소평가하신다고 저희는 받아들여지는데 미디어의 효과가 굉장히 가치관 형성이나 또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안 보이는 효과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반대팀 마지막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인구 위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면서 저출산이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출산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무리 어떤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과반수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의 어떤 중대한 인구 위기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이런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그것을 가속화한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언 안 하실 겁니까? 자, 그럼 반대측 갈게요. 네, 우선 저는 저출산 문제가 큰 위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저희는 앞서 청년들의 어떤 댓글들을 말씀드리면서 청년들의 가치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숫자로 보지 말라. 나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해달라고 청년들은 여전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인구 재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혹은 그러한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는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싱글에 대한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싱글이라는 삶의 한 형태로 나타난 정체성을 배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짧게는 싱글이라는 한 정체성의 상실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어떤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딩크족, 동성애 부부 등도 이러한 프로그램도 제한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차대한 개인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토론자가 말한 것처럼 막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순화된 형식의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령 지난 3월에는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요, 정부의 제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견제, 방송사 제작사의 자정작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선이 방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해치는 그런 부작용도 없으면서 찬성씨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한이라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팀에서는 그 어떤 핵심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말씀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되는 특정한 이미지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복지의 여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 때 사용했던 일종의 가짜 뉴스죠. 그런데 부정으로 복지를 수급해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흑인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미지입니다. 최근에 5월 16일에 CNN의 조 블레이크 선임 기자는 바이든이 복지 확대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복지 여왕 이야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서 혼자 사는 삶, 결혼하지 않는 삶, 아이 없이 사는 삶 이것을 긍정적으로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잡아낸 미디어가 전방위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강화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짧게 첨언드리겠습니다. 반대팀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어떤 청년층이 본인의 이야기를 경청해달라라는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이 경청해달라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그런 정부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청해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목소리는 아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의견 듣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의견들이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우려하는 바는 마치 이 싱글 예찬 프로그램의 제한이 국가가 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면 또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이 아니라면 제한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더해서 이 댓글이 정말 과격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미 너무 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심지어 그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까지 한다면 그에 대한 반발 심리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그 반발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실효성이라도 보장이 되어야 그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줄 수 있는데 하지만 과연 그 어떤 면에서 실효성이 보장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었고요. 또한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반발 심리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실효성마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 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첨언하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저출산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또 하나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글은 이미 우리나라 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그 싱글 가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싱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집에 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와서 잠시 뭐 멍 때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사례와 자신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방송법에서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요. 저희는 싱글들에게 오히려 싱글 프로그램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뭐 장려를 한다면 모를까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간단하게 발언 드리고 첨언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금 많이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출산과 결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고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많이 낳으라고 하는 지금의 정책이든 과거에 낳지 말라고 했던 정책이든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침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인구 위기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우리의 자유와 권리 이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 침해하지 말라고 하면 인구 정책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일단 청년 세대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어떤 내 삶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미디어에서의 자유도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되묻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2030 세대에 비해 이미 사회경제적 기반을 다진 연예인들의 일상과 취미 활동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싱글 라이프처럼 비춰지는 것이 공감보다는 왜곡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긍정성에 편향된 TV방송은 우리의 인구 위기와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TV 예능 속에서 타인의 생활 수준 상향에 대한 비교가 자기 자신의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싱글라이프가 갖는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비추지 않는 지금의 싱글라이프 예찬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는 이것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첨언 없으면 반대측 의견 듣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우리 청년층이 그러면 연예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연예인들이 사는 프로그램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또는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계층이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처럼 이라는 것을 좀 더 확인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가치관의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상 확신할 수 없거니와 그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가치관의 변화를 그러면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게 만약에 정말로 그 가치관의 변화가 공공복리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구마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역사는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사람들이 충분히 사회적 공감을 이루었고 이 드라마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사 왜곡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스스로 판단하여 폐지 요청을 했다는 것이 저희는 우리 이제 시대에 변화하여 시청자가 오히려 방송을 자정작용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도요, 이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인구 문제들에 비해서 명확한 효과성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른 어떤 출산 장려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인 개선, 조선 구마사 사례와 같은 자율적인 개선 방법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제한이라는 조치를 왜 먼저 도입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대식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의 모든 욕망과 의사결정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에게 의식조사를 해보면 뭐 외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남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분위기지만 어떤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 다릅니다. 미디어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성형 욕구와 가치 위험 감소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외모의 만족에 대해서도 미디어와 잡지를 많이 접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그 한국 패션 디자인 학회와 한국 의류산업학회에서 같은 방향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캠페인이나 자정작용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캠페인 혹은 자정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던 어떤 정책의 한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확실한 제한책으로서 이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어떤 이런 인구 위기의 대응책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이 청소년들이 이 예능 프로그램, 싱글 예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결혼 혹은 출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저출산으로의 방향성을 강조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통틀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인구 위기에서 이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고 그것과 더해서 이 싱글 예찬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 방안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유토론 시간 13분을 양 팀이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열띤 토론 의견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양 팀의 맺은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맺은말은 먼저 반대 측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반대측 맺은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데 싱글 프로그램 제한이 실효성이 있는가, 청년들의 가치관을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치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신을 숫자로 보기 이전에 먼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미디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국가적 역량을 낭비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으며 또한 제한이라는 시도 자체가 시민들의 의식에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구 재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제한당해도 좋은 삶을 누가 살고 싶어 할 것이며 그러한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할까요? 따라서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 우위도 없고 개인에게 인구 위기에 책임을 전가할 뿐인 싱글 예찬 프로그램 제한은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찬성 측 맺은말 시작합니다. 1분입니다. 인구 위기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 극복이라는 공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행하는 싱글 예찬 프로그램들은 인구 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TV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싱글 라이프의 환상과 비혼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만 학습하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TV 방송 속 현실은
철저하게 재구성된 상징적인 허구의 모습이지만 시청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보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맥락과 분위기,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싱글 예찬 프로그램이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하여 우리 헌법과 방송법이 추구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적 목표의 실현 의무를 바탕으로 싱글 예찬 프로그램은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발언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카페 팀과 보스 팀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